안녕하세요. 작가 김수입니다. 오늘은 제 책 가지고 와봤어요.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다. 168페이지. 여기에 제가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목차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딸기를 먹고 싶어. 딸기 먹고 싶다고 15년 동안 생각만 해. 그게 나요? 아니면 동네에서 아니면 지나가다가 딸기가 보이면 딱 사갖고 씻어갖고 바로 딱 입에 넣는 게 나요? 그쵸? 네. 요즘에 딸기만 보면 저 생각나는다는 분들 참 많으신데 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서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 행동이 정말 필요해요.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되게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윌리엄 리반이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살았대요. 정육점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강도로 4번 당했대요. 너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강도로 4번 당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잖아요. 한 달에 4번이면 이게 트라우마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방탄조끼를 자기가 만든 거야. 죽고 싶지 않았어. 근데 얘네가 왔을 때 총을 갑자기 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방탄조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었고 판매를 했더니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이게 뭐예요? 뭐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도 4번 들어갔고요. 무서워서 나를 지키려고 방탄조끼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입고 있으면 총을 맞아도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정육점이었거든요. 근데 나도 그 조끼를 사겠어. 그 조끼를 사겠어 한 거예요. 고기 사러 안 오고 다 조끼 사러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조끼를 더 많이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고 결국은 정육점을 정리하게 됐대요. 그리고 방탄조끼 주식회사를 만든 거죠. 이 회사가 40개 도시에 대형 점포를 가진 회사로 성장했어요. 네. 성공 비법이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윌리엄이? 강도 4번 들었어요. 그래서 즉시 내가 나를 살리려고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일한 게 성공의 비법이에요. 만약에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네. 난 정말 너무너무 싫다라고 하늘을 계속 원망하고 매일매일 강도를 떠올리고 나는 이제 일 못해 트라우마가 있어라고 멈췄다면 그 사람은 정육점을 정리하고 아마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겠죠. 돈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사람들은 몇 번은 들어주겠지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강도가 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얘기하는 이 사람과 점차적으로 연락을 끊겠죠. 근데 이 사람은 1톤의 생각을 두려워, 무서워, 힘들어에 쓴 게 아니고 강도가 계속 오네? 또 올 수도 있네? 그럼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지키지? 그래, 조끼를 만들자로 간 거죠. 그래서 자기의 화를 복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 화를 복으로 바꾼다. 내 화를 복으로 바꾼다. 나의 고통은 복의 재료다. 그게 있어서 나는 더 크게 성장한다. 되게 좋지 않아요? 내가 겪었던 어떤 고통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나만의 무기, 나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안 좋은 기억들, 그 다음 밤에 잠 못 잘 일들, 답답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할 때 아무런 광고나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쭉 잘한다, 괜찮다, 자도 된다, 푹 쉬어라, 내일 또 하자, 실패해도 좋다 이런 내용을 누가 좀 밤에 말해주면 좋겠다고 10년을 찾아봤는데 10년 내내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만들었다면 훨씬 더 훨씬 더 커 있었을 것 같아. 물론 근데 지금이라도 해서 2015년에 제가 이런 걸 시작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혹은 이 시장이 괜찮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정말 너무 대환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져서 되게 좋은 방송, 긍정적이고 들으면 힘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말들이 이 사회로 계속 잔잔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톤의 생각이 아닌 1g의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무게를 복댕이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 노래 두꺼봐 두꺼봐 고통 줄게 복을 다오 두꺼봐 두꺼봐 내 과거 줄게 찬란한 미래다오 이렇게 바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나누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예시로 나오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골다 메이어래요. 이 사람은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세상을 바꾼 25인 중에 한 명에 들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성 총리이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선출된 여성 총리예요. 그 굉장하죠? 그 다음에 원래 유대민족이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녔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 되게 큰 공헌을 한 사람이래요. 근데 미국의 중동 분쟁을 논의하고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곱슬머리 금발 작은 체구에 되게 온화한 용모로 온 그 골다 메이어를 보고 할머니가 장바구니 들고 왔네 라고 되게 크게 보도했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검소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약간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장바구니에 뭘 담아갔는 줄 알아요? 팬덤 전투기 25대나 스카이호크 공격기 85대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한테 약속을 받았죠. 장기 경제 원조 그러니까 전투기 25대랑 공격기 85대랑 원조 너네를 도와주겠다라는 그 약속까지 받고 온 거예요. 그 장바구니에 넣어 갖고 온 거야. 대단하죠. 외교를 얼마나 잘한 거예요. 네, 중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정치계를 은퇴한 뒤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잃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 겁쟁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했대요. 겁쟁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겁내지 마 이 뜻인 것 같아요.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까 겁내지 마. 너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행복을 선택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완전 기절초풍을 했대요. 왜? 이분이 백혈병 환자였던 거예요. 몇 년을 알았냐?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이 걸려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까지 많이 활동을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얼굴이 되게 안 예쁜 분이셨나 봐요. 자서전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얼굴이 못생긴 게 나한테 행운이었다. 못났기 때문에 더 기도했고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은 나의 조국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조국에 도움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말이에요. 그쵸? 나의 약함이 나의 조국에 도움이 되었다. 지금 이걸 보면서 그래 나의 외모가 나의 조국에 도움이 되고 있어라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신장이 아팠던 거, 그 다음에 몸이 약하게 태어나고 약하고 몸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해서 더 약해진 거 이런 것들이 다 제 영혼이 성장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약함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골다 메이어는 나는 백혈병 환자예요. 나는 못생겼잖아요. 나는 키도 작잖아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그걸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가 좀 약하구나. 그럼 저 강점을 더 살리면 되지? 라고 해서 노력했죠. 다음 사람은 누굴까요? 21살부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한 청년. 그 청년은 자신이 류게릭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불치병인데 약도 없고 몸을 손가락 하나 맘대로 못 움직이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병이에요. 넌 길어봐야 1, 2년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 지금 21살인데요. 내가 1, 2년 살다 죽는다고요? 어후, 그냥 아예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고쳐먹었냐? 내가 죽는다고? 1, 2년 안에? 그러면 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죽을래. 이렇게 죽을 순 없어.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다 죽겠어. 네. 그래서 하고 싶었던 그 물리학 연구를 계속했대요. 지팡이를 짚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계속 연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그냥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 청년은 그냥 계속 한 거야. 내가 언제 죽을 줄 알고. 난 시간이 많이 없다고요. 내가 이거 공부하고 싶은 거 그냥 물리학 연구 계속 할 거예요 라고. 그 다음에 1973년 블랙홀에 대한 기존의 이론을 뒤집으면서 학계 돌풍이 돼서 돌아온 그 청년 이름이 누구냐? 스티븐 호킹 박사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주여행을 예약했거든요. 지금 우주여행을 미리 이렇게 부자들 중에서 좀 더 비싼 돈을 내고 우주에 올라가는 거가 지금 한창 연구 중인데 그거를 이제 예약한 리스트에 있어요. 지금이 이게 14년에 나온 책인데 72살이니까 76살. 22살에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76인데 아직도 살아있어. 의사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몇십 년이나 살면서 연구를 지속한 것이다. 그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이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는 전설이야. 나는 살아있는 전설이야. 스티븐 호킹 박사 한번 검색해 볼까요? 네.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1942년생인데 네. 2017년에 AI에 대한 아직도 이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고 70대 후반이신데도 인공지능의 부상에 대해서 중국의 베이징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설이지 이런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많은 류게릭 환자들한테 이 사람의 행보가 얼마나 큰 희망이겠어요. 박지선 선수도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산소 탱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인데 평발이잖아요. 평발인지 몰랐고 자기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평발이면 불리하다는 것도 몰랐대요. 그냥 발의 통증이 심해서 그냥 다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참 대단하죠. 이렇게 어느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1%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 지금 말했던 여러 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생각을 막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몸으로 달리면서 경험하면서 실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되게 돈에 대한 거 여러분 얘기해드리면 막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1974년에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할 때 그 폐기물을 입찰 공고낸 경우가 있었대요. 정부가. 그 안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자유의 여신상을 수리하니까 옛날 것들 다 버려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야. 근데 한 유대인이 와서 그 쓰레기를 내가 다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갔대요. 엄청나게 많은 동덩어리, 나사몬, 목재 막 이런 거 엄청 지저분한 그냥 쓰레기 덩어리인 거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쓰레기를 가져가? 더러운데 저거 어디다 버리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뉴욕에 되게 쓰레기 처리 규정이 너무너무 심해서 잘못 처리하면 이 사람이 그 기소를 당할 수도 있는 환경 당국에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쓰레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 동을 가지고
녹여서 작은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거예요. 아이디어 대박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멘트 덩어리랑 목재로는 그 여신상 받침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아연하고 알루미늄으로는요, 그 뉴욕 광장을 본뜬 열쇠를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여신상에서 나온 그 석회가루들 있잖아요. 그거를 잘 포장해서 꽃가게에다가 팔아버렸대요.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이 다 쓰레기였잖아요. 재료가 빵이었단 말이에요. 재료값이. 쓰레기로 만든 수익이 350만 달러. 350만 달러가 얼마지? 돈 얘기 나오면 알고 싶어. 350만 달러. 379. 대박! 379억 벌었대요. 이걸로. 좋다. 379억. 인생 참 모른다니까요. 뒤늦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후회했는데 이미 걔가 떠나간 후였대요. 이 사람이 쓰레기를 샀나봐요. 돈 주고 이거를. 근데 그 가격보다 10,000배가 넘는 수익을 낸 거죠. 10,000배의 수익이라. 너무 멋있다. 아이디어가 진짜 최고죠. 네. 하루라도 젊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바로 움직여야 돼요. 바로. 왜냐면 1톤을 생각을 해도 내가 1g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준비, 조준, 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백만장자 시크릿에 보면 준비, 발사, 조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발사를 하면서 조준을 하려는 거야. 쏘면서 이거 계속 맞추라는 거죠. 어머, 제가 여러분한테 쌌네요. 사랑의 빔, 사랑의 빔, 사랑의 빔. 이거를 조준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 발도 못 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속 쏘면서 조준을 바꾸는 게 낫다고요. 그게 내가 실을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계속 나나 안 나나 보는 것보다 계속 매일매일 뿌려가지고 이 중에서 난 거를 살려서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준비, 발사, 조준이라고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면 빨리 행동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빼앗겨요. 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했던 아주 단순한 선택 그리고 그 행동이 오늘날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선택하는 그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이게 또 내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될지 몰라요. 네. 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은 살면서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는 일이다. 지금 내 위치에서 필요한 1g의 행동이 과연 무엇일까? 네.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실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그러면 위대한 일 한번 해볼까요? 작은 실천에서 출발하는 그 위대한 일. 오늘 한번 내가 뭐 하지? 하고 싶은 게 뭐지? 그 다음에 당장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행이라도 하나 해보세요.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 그럼 난 팔굽혀펴기 한 번에 난 돈을 좀 더 모으고 싶어. 내일부터 지갑을 갖고 다니지 말아요. 딱 그 필요한 카드값하고 그 현금 딱 얼마 있잖아요. 그것만 딱 들고 체크카드 이렇게 딱 그 교통카드로 쓸 거 그것만 빼고 갖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뭘 해야 돼, 집중해야 돼라고 하면 핸드폰 잠깐 꺼놓으세요. 그 하는 시간 동안.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10년 뒤는 진짜 너무너무 눈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적 체험하신 분들 여기서 만나요? 리치서클 아카데미에서. 되게 많은 분들의 기적이 하루에 많게는 20개까지도 올라오거든요. 저의 자랑이에요. 기적 체험자 15만 명 양성이 제 꿈이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보신 분들이 또 서로 기적을 막 팝콘처럼 타다다다다다다다 막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체험하신 분이 행복을 체험하시고 행복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운이 좋아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업 결과가 나타나고 집이 팔리고
관계가 좋아지고 건강 회복되고 막 이게 막 터지거든요. 구경 오세요. 전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자요.